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드디어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선이 말이 진짜 많았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갈라치기 선거다, 뭐 찍을 사람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속성이 다름 아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 그리고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정당은 사실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정권이 교체가 됐단 말이죠. 이 말은 결국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는 것보다도 현 정부의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큰 정책 미스로 부동산을 꼽아왔었고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꾸려서 집값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또 정권 바뀝니다. 그만큼 민생 경제는 사회의 어떤 다양한 가치들보다도 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더더욱 그렇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사회초년생이라서 집값 오르는 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저는 지방에 살아가지고 서울이랑 수도권 집값이 오르든 말든 크게 못 느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집값이 과하게 오르면 근로소득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취업을 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10년, 2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도록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럼 일하고 싶겠습니까? 근로소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없이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재산인데 그 집값이 뛰어버렸어. 결국 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각종 복지제도에서 탈락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서울과 지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안 올랐어. 이 말은 결국 자산가치 격차가 심화됐다는 뜻입니다. 어느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산 격차가 심화된다는 뜻인 거예요. 서울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세대 그리고 지역을 관통하는 핵심 이유인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새로운 정부가 지금의 부동산 문제, 이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해버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게 던져진 숙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양도소득세 내려야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가 뭐냐면요. 내가 10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았어. 집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수익 10억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집을 안 팔려고 합니다. 특히 현 정부는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올렸거든요. 이거는 집으로 10억 원을 벌었으면은 그 중에서 8억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당연히 안 팔지. 결국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오고 매물이 부족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어서 가격이 올라버리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요, 양도소득세를 급하게 올렸습니다. 집으로 번 돈? 그거 불로소득이야. 그러니까 정부로 환원돼야 돼. 이 생각인 거죠.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아파트는 특성상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없어요. 땅도 사야지, 땅 파야지, 그리고 아파트 올려야지, 분양해야지, 입주해야지. 이걸 하려면은 정말 최소로 잡았을 때 4,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유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돼요. 결국 이 구축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요, 양도세 절대 못 내립니다. 왜냐면 현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꾸준히 올리고 양도소득세 내리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몇 번씩 확언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집값 안 잡히니까 양도세 내린다? 이거는 결국 정책 실패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거는 다음 정부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값 올랐다는 거 인정하고 다주택자들이 수익 실현하고 팔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물이 늘어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려고 할 때 여러 다양한 매물들 중에서 저렴한 매물들을 사도록 하는 거지. 다만 양도세를 내리는 거와 동시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올려야 됩니다. 양도세를 내리면은 지금보다 주택 매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가격도 아무래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를 틈타서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이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집을 사들이려고 시도할 수가 있거든. 그걸 막으려면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대폭 올려서 진입장벽을 높게 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양도세를 풀어서 다주택자는 가지고 있는 집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무주택자는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매물들 중에서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매물들을 취득해서 유주택자가 되고 그리고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은 취득세를 올려서 추가적인 집을 사들이는 것을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집값을 잡는 방법 두 번째는요,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푸는 겁니다. 서울에는요, 집 지을 땅이 많이 없어요. 낡은 주택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재건축 재개발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근데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은 함정이 있어요. 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거기에 인프라까지 정비가 되면은 그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말고 주변 집값까지 함께 오릅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하기 어려운 이유예요. 또 재건축 재개발은요, 생각보다 신규 주택의 숫자가 안 늘어요. 원래 낡은 주택 살던 사람들한테 새로운 아파트 한 채씩 줘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의 집이 사라졌으니까. 1000세대 아파트를 허물어서 2000세대 아파트로 만들었어요. 진짜 실제 늘어나는 순수 공급량은 1000세대밖에 안 됩니다. 새 아파트를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빈 땅에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비어있는 땅,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밖에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초구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린벨트 풀어서 집 지으면은 난개발이 우려된다,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그리고 신도시 규모가 안 되는 공공주택지구, 수도권에 아파트 30만 호 짓겠다고 개발을 시작한 곳들, 남양주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이런 곳들, 여기 싹 다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는 겁니다. 3기 신도시 대상 지역의 90% 이상이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는 거예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린벨트가 환경적인 가치가 높을까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가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가 환경적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린벨트는요, 1급지에서 5급지까지 그린벨트의 단계를 나눕니다. 1급지일수록 청정한 지역, 5급지일수록 훼손된 지역이에요. 근데 서울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는요, 하급지, 4급지, 5급지의 비율이 높아요. 그린벨트는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지. 제가 2, 3년 전에 강남권 그리고 과천시 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미 훼손되고 옆으로 도로 다 뚫려 있고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막 들어서 있고 이런 곳들이 진짜 많아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일대의 토지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5급지 지역입니다. 적지 않은 수의 비닐하우스와 단독주택이 늘어서 있어 녹지 공간으로서의 가치는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린벨트라고 해가지고 시냇물 졸졸졸 흐르고 고라니 뛰어다니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지. 반면 3기 신도시로 개발되는 경기도 외곽의 그린벨트는요, 1급지, 2급지의 비율이 높습니다. 집값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을 하는 거라면 서울에 망가져 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게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집값 안정 측면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서울 내 그린벨트를 푸는 거는요, 속도도 빠릅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잖아요. 서초구에 남아있는 그린벨트야. 서초구 강남권에 있는 이렇게 지하철역이랑 다 가까울 거 아니야. 주변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딱 아파트만 올려가지고 입주만 시키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수도권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요. 말 그대로 도시를 조성하는 거지. 산 깎고 집 짓고 아파트 짓고 도로 깔고 지하철 깔고 불편 없이 살려면 최소 10년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짓는다고 서울 집값이 떨어질까? 그것도 미지수인 거예요. 개발 속도도 빠르고 서울 내 주택 공급 효과도 높고 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니까 주변 집값 상승의 가능성도 없고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푸는 게 주택 공급에 효과적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번 가을에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 대란을 새로운 정부에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2년 전에 임대차법 2개가 시행이 됐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존에는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세입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살게 해주는 2+2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의 5%밖에 인상을 못하도록 막는 전월세 상한제예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뚝 끊기고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까지요,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세값은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임대차법을 시행하는 기점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차법 2개를 보고 집주인들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2년만 집을 빌려주면 되는데 2+2 총 4년을 집을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세 매물을 걷어들인 거예요.
중간에 2년 지나가지고 계약을 갱신할 때 최대 5%밖에 전세값을 못 올려받으니까 4년치 전세값을 미리 올려서 받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한 거예요. 이 임대차법이 2020년 7월 달에 시행이 됐고 이제 올 여름을 지나서 가을 이사철이 되면은 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법에 따르면 2+2 계약기간, 총 4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는 5%가 아닌 무제한으로 전세값을 올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전세시장 상황이 어떠냐면요. 2020년 7월 이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요. 왜냐면 5%밖에 못 올렸으니까.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는 전셋집은 시세가 이렇게 높아요.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이만큼 격차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되게 심화된 상황이라고요. 집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면 이 세입자 쫓아내고 옆집처럼 이만큼 올려받고 싶을 거 아니야. 2020년 가을 이사철에요.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쓴 사람들은 99% 쫓겨납니다. 그게 싫으면 하루아침에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전세값을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진짜 올해 가을 이사철에요. 곡소리 날 겁니다. 이건 진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답이 없다는 거야.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전세값은요, 한 번 올라버리면 잘 안 떨어집니다. 거품이 없는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전세값이 싸다고 전셋집을 2개, 3개 빌리고 그러지 않잖아. 거품 없는 실수요 시장인데 이산환이 난 거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싸게 거주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임대차법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전세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전세값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집값은 아무리 용을 써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값이 이렇게 있고 매매값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세값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요걸 발판으로 삼아서 매매값도 이렇게 올라버려요. 임대차법 없앤다고 이렇게 높아져 버린 전세값이 이 수준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세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전세값 내려올 수 없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전세 물량, 폭등해버린 전세값을 어떤 식으로 잡냐는 거지. 성급하게 추진한 법안 하나가 비싼 월세 안 내고 최소한의 금융비용만 부담하면서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라는 제도를 소멸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주거사다리 하나가 걷어차져버리는 셈인 거지. 지금 이 상황을 새 정부라고 풀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전세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오늘은요, 새 정부가 맞닥뜨린 부동산 시장의 숙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봤습니다. 제가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3가지 모두 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새 정부니까 이 부동산 문제, 5년 동안 정말 끙끙 앓아왔던 그 부동산 문제를 그래도 해결해 주기 바라는 수밖에 없죠. 아무튼 오늘 얘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